청량입니다. 오나라 인물들 계속 해보겠습니다. 육손인데, 오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전쟁은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적벽대전하고 일흥전투인데, 이 전쟁의 공통점은 모두 이제 하공을 펼쳐서 오나라가 승리합니다. 적벽전의 대도독은 원래 주유였고, 일흥전투의 대도독은 육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주유는 죽었기 때문에, 육손은 누군가 하면은 강소성 이제 소주 사람인데, 강릉의 명문가 집안 출신입니다. 22살 때 송건의 수하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는데, 송건의 죽고 난 다음에, 손책이 죽고 난 다음에, 손책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건과의 사이에는 조카 사이죠. 송건은 손책의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육손은 특히 오나라에서의 숙적이었던 이제 황조정벌에 공을 많이 세우는데, 육손이 이제 주장하기를 오나라 내부의 적인 황조를 이제 먼저 없애야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황조정벌을 하는데 전력이 이릅니다. 결국 황조를 공격해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여몽은 이제 육손에게 이제 군사 지휘권을 이제 맡기는데, 육손은 간호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간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간호에 대해서 말하기를, 간호는 교만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합니다. 육손은 이제 사실은 늦은 시기에 외부에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름이 늦게 알려집니다. 내부 전쟁에 치솟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좀 늦게 알려졌지만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관우와 진을 치고 데려가 갔을 때 이제 자신을 되게 낮추고 간우를 높이 이런 편지를 자주 보냅니다. 거기에 속았는 이제 간우는 되게 우쭐해하고 또 육손에 대한 경계를 상당히 다 풀어버렸죠. 결국은 그게 이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관우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완벽한 장군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존심 강화하고 교만하고 해서 대사를 그르치는데, 적을 무시하고 좀 이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인물입니다. 그 결과는 뭐 촉칼이 망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스스로 만들고 자신도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손은 그런 간우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간우가 죽자 유비는 대대적인 오나라 공격을 이제 가는데, 이때 이제 육손이 대도독이 되어서 오나라 군사를 책임집니다. 유비는 이제 진영을 이제 크게 치고 일흥전투 수백 년에 걸쳐서 영체를 설치해서 이제 오나라 군을 유일하라고 했습니다. 육손은 근데 지리적으로 유일한 위치를 딱 점령하고 유비 공격에 이제 방어만 할 뿐은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유비는 어찌하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 지체하다가 육손은 이제 유비 진영이 좀 느슨한 틈을 타가서 이제 유비 진영에 대대적인 화금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유비 진영은 이제 급속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유비는 겨우 빠져나가고 이제 백제성으로 피신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육손은 그 당시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사실은 실력이 있었지만은 그 황조를 정벌하는 내부 전투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육손이라는 인물이 전혀 몰랐겠죠. 유비도.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이제 육손에게 이제 굴욕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름 없는 장수에게 피하니까 이게 하늘의 운명이 다 있구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여기까지를 보통 삼국시대를 부르고, 이제 어쨌든 유비는 여기서 죽고, 이제 265년 건물까지 한 20년 이상 계속 이제 거착 상태에 빠져드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계속 나가본다면 이제 사마씨가 나오는데, 사마씨가 이제 서진을 걸립니다. 진나라는 이름은 되게 외자지만 되게 많이 씁니다. 진나라, 진시황에 진나라도 있고, 그 위에 진나라,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사가들이, 이때는 사마씨는 세운 진나라를 서진이랍니다. 태시 원년에, 그래, 265년에 이제 진나라 무제 이제 사마염이 이제 위나라 원제 이제 조한 이어받아서 서진왕조를 건립합니다. 그때부터 진나라 하고, 그 전에 이제 진나라를, 서진을 세우기 전에 이제 유명한 삼국시대 사람 사마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이는 이제 한해성 언연 사람인데 관리세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야심이 많았고 겉으로 매우 이제 후하고 인자했는데, 조조가 생전에 조비에게 가르치기를 사마이는 신하로 오래 있을 자가 못 된다,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사마이에 워낙 공이 컸기 때문에 그를 몹시 신임하게 됩니다, 조비가. 그러니까 조비가 죽고 난 다음에 조예가 즉위하는데, 조예는 이제 조비와 또 달라서 되게 엄탕하고 부패했습니다. 능력이 없었죠, 조예는 사실은. 어쨌든 이제 조비, 조예까지 사마이가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마이는 전쟁에서 되게 많은功을 세우고 이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계속 조금씩 계속. 그 당시에 뭐 조비, 조예 하면서 점점 이제 못하는 왕이 들어서니까 임금에 대한 원성이 높고, 이제 사마이는 계속 공을 세웠으니까 신하의 공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민심도 당연히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공을 세운 신한테 쏠리게 되겠죠. 그리고 239년에 이제 위나라의 명제가 죽었고, 이제 조방이 즉위하는데, 이때 사마이와 조상은 이제 제왕을 보필하게 되는데, 조상은 그 조씨니까 친척입니다. 조진의 아들로서 이제 군권을 장악합니다. 이때 이제 사마이는 이제 조상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황실의 일원이고, 그래서 군권을 다 장악했으니까 사마이는 그 조상의 세력이 강한 것을 알고 이제 뒤로 물러난 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로 물러나서 이제 계책을 꾸미는데, 사마이는 병을 핑계로 이제 간두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조상은 이제 식견이 되게 좁습니다. 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먹기 때문에 사마이의 어떤 계책에 넘어가서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물론 관직에서 물러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얘가 욕심이 없는 거다 해서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걱정은 좀 됐는지 사마이는 그래도 경계를 100% 풀지는 않았고, 혹시 제가 딴짓 하지 않는가는 이제 수시로 살펴보는데, 사마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수하를 이제 몰래 보냅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이제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온다는 걸 알아채고, 딱 죽어서 이제 다 죽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죽을 병이 걸린 것처럼 이제 헛소리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에 이제 그걸 다 보고 하니까 조상은 이제 그가 곧 죽을 사람에게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마이는 군사들을 몰래 양성합니다. 그러고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리고 249년에 되자 였는데, 조상은 황제 이제 조방과 같이 이제 낙양성, 그 당시 남쪽에 있는 고평릉이라는 데서 이제 명제의 제사를 지내러 나갑니다. 명제는 조부입니다. 제사를 지내러 나가는데, 그때 사마이가 이제 자기 세력을 동원해서 성문을 닫아 그리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상의 병권을 뺏고 조상과 그 무리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위나라 정권은 사마씨의 손에 들어가는데,
이후에 이제 사마이가 죽고 아들 사마사가 집권하고 조방을 패하고 그다음에 조모를 황제에 세웠는데 사마사가 죽자 다시 이제 사마소가 정권을 계속 장악합니다. 사마소는 이제 황제를 죽이고 새로운 황제 조한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들과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 아들이 이제 사마염이 이제 와서 황제를 폐위시키고 황제가 됐는데 이게 바로 서진왕조의 시작입니다. 우여곡절 때 결국은 이제 사마염이 이제 황제가 돼서 위나라를 폐하고 서진을 세웁니다. 서진왕조 시작입니다. 서진왕조가 세우고 난 다음에 삼국을 통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유명한 장군 양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마영이 이미 건국한 서진왕조는 이제 당면가제는 이제 경제 발전하고 이제 오나라 이제 정벌이었는데 오나라 정벌에 가장 큰 이제 활약을 한 이제 양호입니다. 양호는 양양인데 양양 사람인데 이제 양양에 파견돼서 양양에 있는가 하면 장강이 중류쯤 됩니다. 장강을 건너야지 오나라니까 중류쯤에 있는 그 큰 성인데 거기에 파견돼서 이제 관리로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양양은 되게 황량했습니다. 오나라하고 경계지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자주 있고 하니까 되게 살기 힘들었습니다. 양호는 이제 오나라 백성들이 투항에 오면 모두 그 땅은 들고 있었으니까 모두 받아들여갖고 그 지역에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좋은 땅이 있는데 오나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황무지를 개간하고 이제 영농에 힘쓰도록 하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오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양양 쪽으로 몰려옵니다. 그래 양호는 이제 오나라 이제 군민들의 인심을 느끼기 위해서 오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 소문을 계속 좋은 소문을 계속 돌게 해야 되니까 전쟁 날짜 언제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몇 피해라 이렇게까지 자상히 알려줍니다. 이런 정책들을 펴니까 오나라 백성들이 인심을 얻게 됩니다. 아,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준비를 다 같이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 위나라의 진나라죠. 이제 서진의 보수파들이 이제 오나라 공격하는 것을 계속 미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호는 이제 결국은 오나라 멸망을 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호는 이제 그 양양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기념해주는 타르비를 건설하는데 타르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양호의 이제 양양 집에는 오나라 정벌에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했고 이제 오나라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진의 백성이 있든 간에 뭐 평범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보살펴주는 이제 그런 정권의 밑에서 있는 게 사실 속편하고 자신들의 유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생각해야 될 분은 내가 백성들을 차지해서 내게 딱 굴레를 씌워서 백성들을 지배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많이 지배하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뭐 꼭 따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위정자를 선택하는 거지 지금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 정치가들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파도는 뭐 언제든지 뭐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양호는 이제
좋은 관리로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두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시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